이게 거미의 위상 은총 같이 가진 용병 구하면은 더 세질 건데 현재로서는 딜은 좀 약하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잡는다. 야, 딸이가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 이게 물약 빠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무튼 뭐 엄청 세죠, 딜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팔방미인인 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이 이번 시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제 빌드 초반 가이드 뭐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롤체가 곧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롤체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롤체를 좀 즐겨 합니다. 이번 시즌도 마스터 찍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오면은 또 마스터 한번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롤체가. 그래서 이제 롤체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바빠가지고 좀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좀 하이엔드 버전으로 올리게 됐고요. 확실히 이번 시즌은 제가 쓰면서 느낀 건데 아자디, 딸이, 뭐 역전 용변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잘 나가는 빌드들은 유명한 빌드들은 유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빌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쌔신이에요. 오컬티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컬티스트가 웬만해서는 이제 분단 빌드에서 1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쌔신을 하냐라고 이제 좀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트리스터나 아니면은 이제 어쌔신 이렇게 이제 섀도우 계열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쌔신이잖아요. 그래서 DPS가 좀 비슷합니다. 어쌔신 노드를 보면은요, 건능에 관련된 노드도 많고요. 그리고 이 기회주의를 통해서 피해 25% 증폭을 또 얻을 수가 있죠. 고유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마리만 있을 때고요. 두 마리 있을 때는 뭐 피해 감폭이고, 아무튼 뭐 그냥 대충 증폭이라고 보는 게 제일 편하고요. 5차 전직 노드로 이 탈출의 명수를 얻게 됩니다. 탈출의 명수를 얻게 되면은 이제 회피를 에너지 보호막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피가 4000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탈출의 명수 대충 이제 800당 100이니까 4000이면 500이겠죠. 1300의 에너지 보호막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러급 아이템들이 에너지 보호막 1400이에요. 1475 이런 게 미러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회피랑 여기에 달려있는 에너지 보호막 해가지고 1300 정도의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엇비슷한 거죠. 근데 엇비슷한 능력치에 주문 피해 억제랑 회피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오컬티스트가 사실 회피 베이스 이거 갑옷을 누가 쓰겠습니까? 개사의 방어구 오컬티스트 금단이 이걸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얘는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회피 베이스의 갑옷을. 그리고 주문 피해 억제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존을 오컬티스트보다 더 세게 얻을 수가 있는데 DPS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생존을 버리고 주문 피해 억제 버리고 이제 포인트를 DPS로만 꾸역꾸역 담으면은 오컬티스트보다 더 세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오컬티스트가 챙기기 어려운 스탯이 바로 이제 회피랑 완벽 회피 뭐 주문 억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쌔신 노드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제 생존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 억제가 100이에요. 주문 억제 100에 지금 여기 회피가 29600인데 제가 이제 회피 용병이거든요. 근데 은총이랑 그 뭐야 거미의 위상 용병을 같이 나오는 용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용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전에서는 거미의 위상 그리고 매핑할 때는 은총 용병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찾다 보면은 이제 은총이랑 거미의 위상 용병이 같이 나올 겁니다. 용병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아무튼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 매핑 가면은 회피가 59,000이 나옵니다. 예상 회피 확률 85%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완벽 회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도피 효과를 얻으면은 최대 23%까지의 완벽 회피를 얻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기 확률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맞을 확률이 낮죠. 공격 피해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그냥 거의 다 회피해버리죠. 근데 이제 하변산이 아니라서 이제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이제 회피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문 피해 같은 경우에도 주문 억제가 100이고요. 주문 피해 막기도 챙겼습니다. 이 주문 피해 막기도 스킬을 쓰면 72%, 75%까지 챙길 수 있는데 75%까지 챙기려면은 이제 와처에서 단련 쓸 때 주문 피해 막기를 올려주는 그거까지 같이 쓰게 되면은 그게 한 150 디바인인가 할 거예요. 그거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3% 모자른 것 때문에 커런시 쓰기가 싫어가지고 안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3%가 기분 나쁘면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시면 생존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혼해춤까지 쓰게 되니까, 혼해춤 보이시죠? 혼해춤까지 쓰게 되면은 이 5만의 해피가 이제 맞았을 때 한 1500 정도의 에너지 보호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해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래서 생존이 오컬보다 이거는 좀 감히 얘기하자면 오컬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방어도 베이스에 비오의 오로라를 쓰게 되면은 이 말라카이 고리를 못 쓰기 때문에 DPS가 좀 낮아지겠죠. 근데 얘는 이제 딜탱 밸런스가 좀 괜찮다고 봅니다. 어쌔신으로 해도 절대 나쁠 게 없다, 꿀릴 게 없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오컬로 하면은 어떻게든 챙기려면 꾸역꾸역 챙기겠지만 이 회피 주문 억제를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오컬티스트가. 근데 얘는 이제 회피랑 주문 억제를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컬티스트 금단 따리를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요. 주문은 주문 피해 막기로 좀 커버가 되는데 공격 피해 막기까지 75 챙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 좀 죽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은. 근데 얘는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강하다. 그런 애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뭐 DPS는 당연히 뭐 딸이 금단인데 약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간단한 빌드 소개였고요. 빌드 코스트가 1200 디바인이에요. 1200 디바인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정확히 얼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미러를 깨가지고 만든 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했고요. 사실 조금 타협을 하면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허 충전기예요. 이제 건능 스태킹 빌드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허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투구 같은 경우에도 건능을 올려주고 에너지 보호막을 주고, 그리고 지능도 달려있고, 굉장히 좋은 투구예요. 그리고 비싸고요. 160 디바인인가 주고 샀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이 하나같이 다 좋아요. 특히 이제 지능 달려있는 거, 에너지 보호막이랑 지능이 같이 달려있어야 성능이 정말 좋죠. 그리고 건능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비쌀 수가 없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패는 말라카이의 고리예요. 이것도 건능을 올려주는 템이죠. 당연히 건능 스태킹 빌드이기 때문에 건능을 올려주고요. 이 말라카이 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보시면은 십자군이 박혀 있잖아요. 제가 이 운명의 속박을 통해서 이거를 생각해두고 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얼을 뚫면은 레벨업을 더 해가지고 주얼을 뚫으면은 이 운명의 속박까지 쓸 거예요. 이 운명의 속박으로 지능 퍼센트를 올리면은 에너지 보호막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 베이스로 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95레벨 기준으로 잼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 말라카이 고리는 굳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 25디바인인가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선도자의 상징, 이것도 건능을 올려주죠. 그래가지고 이 건능을 잔뜩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랄라캐시를 끼는 겁니다. 이 랄라캐시를 끼면은 이 말라카이 고리 같은 것 때문에 건능 충전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랄라캐시를 쓰게 되면은 뭐 상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늘 그냥 최대 건능 충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랄라캐시 이렇게 쓰고 있고요. 나머지 템 무한의 속삭임, 금단의 의식이랑 같이 쓰려면은 당연히 같이 써야죠. 그래가지고 무한의 속삭임을 쓰고 있고요. 에너지 보호막 높은 걸로 사주시면 됩니다. 맥옵은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낮아도 480이 퀄리티까지 붙여가지고 480이 맥옵이거든요. 5 정도 낮긴 한데 대신 좀 저렴하게 샀어요. 10디바인, 9디바인인가 그렇게 주고 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걸이 성유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아끼려고 여기 가충전 여기에 있는 노드죠. 여기에 있는 건데 포인트가 보시면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포인트 아끼려고 성유로 박았고요. 그리고 갑옷이 좀 비쌉니다. 갑옷이 220디바인인가 주고 샀습니다. 주문 피해 억제 확률도 붙었고요. 지능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피가 4000에 에너지 보호막 800 이렇게 있는 아이템으로 샀고요. 피격시 물리 피해, 카오스 피해를 받음은 이제 CI 그러니까 카오스 면역을 찍었기 때문에 아예 물리 피해 10%를 무시를 해버립니다. 세계 포지자 옵션이고요. 총주기 옵션에는 그냥 카오스 피해 박아놨어요. 다른 거 박으셔도 됩니다. 뭐 저항 최대치를 올린다거나 그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나오는 것 중에서 쓸만한 거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트는 속삭임인데요. 당연히 이걸 써야 이제 우리가 이제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능 컬업된 걸로 썼는데 지능 컬업된 게 한 9디바인 10디바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랄라캐시도 컬업된 걸로 6% 에너지 보호막 있는 걸로 샀고요.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보호막 350짜리에 개의 위상 달아서 쓰고 있어요. 개의 위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전미어가 비어있는 350짜리 에너지 보호막 아이템 쓰시고요. 여기 있죠. 심해 최초 크라칸 이거를 이제 경매장에서 사신 다음에 이거 사신 다음에 도감 등록하신 다음에 재단에 와가지고 이렇게 템 넣고 박으시면 됩니다. 템 넣고 제작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갑에 이제 개의 위상 달려있고 민첩지능 그리고 주문피 억제 확률이랑 이제 낙담을 유발하는 총주교 포식자 이렇게 채워가지고 쓰고 있고요. 당연히 허리띠는 마피를 쓰고 있습니다. 마피를 안 쓰면은 저항이랑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마피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비스무트 플라스크로 저항을 해결했고요. 주문 억제 모자란 것도 이 석영 플라스크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로 이제 출혈 면역이랑 그리고 치명타 확률을 얻었습니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짜증나서 매핑 중에 출혈이 너무 걸려요. 출혈 때문에 죽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 랄라캐시에 타락한피 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깝더라도 출혈 타락한피 면역이 붙어있는 플라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은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효과 증가랑 회피 달려있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회피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죠. 수전 할 때는 이제 물약도 이 병에 담긴 믿음 있죠? 이걸로 바꿔주시면 좋죠. 이 매핑할 때는 이 오리아스 종말이 정말 좋고요. 이제 오컬이 10폭 노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쓰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없는 10폭을 이제 좀 커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플라스크랑 템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스킬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사시키는 걸음 어쌔신 전직 노드에 이 안개속을 걷는 자로 도피가 획득이 되면은 이 고사시키는 걸음이 발동이 안 돼요. 근데 왜 끼고 다니냐? 그 발동 전에 안 때려놓고 이제 보스전에서 미리 깔아두고 가는 것도 있고 위축 토템 같은 경우에는 스킬잼도 많이 먹고 쓰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이 지속시간 감소 때문에 토템도 지속시간이 감소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우버보스 같은 거 잡을 때는 이 안개 속을 걷는 자 이걸 빼고 이 매복과 암살 이걸 찍고 그리고 보스전에서 이 고사시키는 걸음을 써서 위축을 깐 다음에 이제 이 압도적인 아기로 이제 위축을 또 추가로 거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고사시키는 걸음은 사실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쓸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위축 토템 쓰는 것보다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제 퀄리티 작을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쓸 일이 있으면 퀄리티 작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귀찮아서 안 해놨고요. 그리고 바알 정의 화염을 쓰고 있는데 얘도 쓸 일은 없어요. 그냥 이제 우버보스 스킵 낼 때 그때 이제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보스 요 서리전멸 써놨고요. 차가운 폭발에 서리전멸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쓰기가 좀 까다롭고 그리고 사거리가 일반 서리전멸보다 좀 짧아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방패돌진이랑 서리전멸을 쓰고 있네요. 방패돌진은 여기다 박아놨고요. 하여튼 그리고 여기 이제 트라투스 칼날비 얘기를 하자면은 지속시간 감소 보조가 그냥 퀄리티만 20이면은 됩니다. 레벨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지속시간 감소 보조는 그냥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트라투스 칼날비는 1레벨에 퀄리티 20 해주시고 시간의 사술은 무조건 1레벨 이것도 2레벨 되면은 지속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1레벨 맞춰주시고 사술 손길 보조도 1레벨에 퀄리티 절대 박으시면 안되고 이렇게 박아주시면은 이 칼날비를 쓰면은 알아서 안에서 이제 이 영혼 포식자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영혼 포식자가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게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라투스 칼날비는 이 여기 보시면은 지속시간 감소 노드랑 기회의 창까지 찍은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벨이랑 퀄리티 이거 다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라투스 칼날비 1레벨에 퀄리티 20 지속시간 감소 보조 레벨 상관없이 퀄리티만 20 사술 손길 보조 1레벨에 노퀄리티 시간의 사술 1레벨에 노퀄리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옷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생의 금단의 의식에 이 각성한 공허 조작 보조 5레벨에 퀄리티 20짜리 그러면 이제 스킬잼 레벨이 1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각성한 주문 메아리 보조 이것도 비싸죠. 얘도 한 130 디바인 주고 샀습니다. 5레벨에 퀄리티 20 그리고 치명타시 건능 충전 보조 얘는 뭐 레벨 상관없고요. 퀄리티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건능 충전장 피해 증폭만 이것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핵심 조준 보조를 쓰고 있어요. 핵심 조준 보조 퀄리티 작을 안 해놨었군요. 퀄리티 업 해놔야겠네요. 21레벨에 20컬짜리 하나 사야겠네요. 제가 이제 미처 준비를 못 해놨네요. 하여튼 이 핵심 조준 보조가 굉장히 이제 DPS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핵심 조준 보조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점 모드랑 그리고 이제 시전 숙련에 격렬함 최대치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문 피해 막기도 있어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DPS가 거의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보조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이제 일반 잼들은 20-30% 증폭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핵심 조준 보조는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DPS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사격 공세 보조 쓰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성한 상위 다중 쓰셔도 되는데 각상위 다중도 비싼데 그 비해서는 효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고요. 사망시 시전 보조 포탈 그리고 인내 함성 쓰고 있습니다. 인내 함성도 그렇게 뭐 쓸 일은 없는데 가끔 이제 할 거 없을 때 눌러줍니다. 보스전에서. 그리고 장갑에 있는 잼은 한계 방어구, 단련, 폭풍의 방패, 그리고 개몽 보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러면은 딱 이제 만화 1만 남기고 딱 맞춰서 4개의 오라를 4개의 오라를 다 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장갑에 개의 위상이 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개의 위상이 계몽 보조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 받나 보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계몽보조 폭풍의 방패 단련 한개 방어를 쓰면은 딱 만화를 1만 남기고 다 킬 수가 있어요. 여기 장갑에 달려있는 개 위상까지. 이렇게. 그리고 신발에 달려있는 건 이제 불멸의 외침, 자동화랑 불멸의 외침 연결했고요. 그리고 방패 돌진이랑 공격도 증가 보조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패시브 스킬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POB로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POB 올릴 테니까 POB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로 스타트를 합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 이제 주얼에다가 호전적인 신념 도미니스 달려있는 걸로 쓰시면은 이 내면의 신념 쓸 수 있게 되죠. 이러면 이제 건능 충전 13개가 주문 피해까지 증폭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서 에너지 보호막 이렇게 노드 찍고 여기까지 찍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주문 억제도 챙길 겸, 그리고 이거 3개를 찍어야 이제 따리가 원활하게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3개도 찍을 겸 이렇게까지 찍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소저항, 이거 원소저항 때문에 원소저항이 딱 맞춰졌어요. 원소저항이 좀 좋죠. 이 화염저항이 없으면은 원소저항이 안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의미의 빛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찍게 되면은 에너지 보호막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 의미의 빛을 찍으면은 여기 보시면 에너지 보호막 증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스킬들도 에너지 보호막을 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싸요. 대신에 125디바인 정도인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서 에너지 보호막을 많이 챙겼고요. 이거 없으면은 에너지 보호막 쭉 까이죠. 이걸로 에너지 보호막 많이 챙겨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기이한 본능이 있는데, 여기에 기이한 본능을 달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시전 속도 이런 거 못 찍잖아요. 근데 이런 거 찍은 게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의미의 빛에 있는 에너지 보호막 증가도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57% 증가라고 적혀 있죠. 이것 때문에 여기 달려있는 에너지 보호막도 적용이 돼가지고 에너지 보호막이 57%까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을 굉장히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기이한 본능이랑 의미의 빛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 기이한 본능을 여기 위치로 쓰게 되면은 따리가 발동이 안 됩니다. 이거를 여기 위치로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쓰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스킬 효과 지속 시간이 적용이 돼 버려 가지고 따리가 별짓을 해도 발동이 안 돼요. 이 지속 시간 감소 보조를 21레벨을 찍어도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지속 시간 숙련에 감폭을 찍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기이한 본능을 여기 위치에다 주지 마세요. 물론 여기에 위치에다 넣으면은 이 화염저항을 안 찍어도 되니까 포인트를 아낄 수 있겠지만 이 따리가, 핵심인 따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설명을 해보죠. 여기 위쪽에는 여기 이제 치명타 피해 배율 노드를 찍었습니다. 치명타 확률이 100%예요. 그래가지고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면은 비호율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치명타 피해 배율만 올려주기 때문에 이 노드가 효율적이라서 여거 노드 찍었고요. 여기 가가지고 이 스킬 군주어를 찍었고요. 이 압도적인 악이, 잔혹한 손길, 불경한 은촉, 이 3개가 달려있는 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비쌀 거예요. 10디바인인가 할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압도적인 악의를 찍게 되면은 우리가 위축을 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치명타를 얻으면 불경한 힘을 얻게 되고, 이 불경한 힘이 위축을 적용하게 해줘요. 그래서 사실 이 불경한 힘이 켜지면은 그냥 바로 위축이 걸립니다. 1, 2초 만에 위축이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보스전에서 위축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위축이 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경한 은총, 이 공시도 올려주는 거, 이렇게 찍었고요. 압도적인 잔혹한 손길, 이거는 안 찍어요. 이건 안 씁니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단의 살점으로 탈출의 명수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옷에 있는 회피가 에너지 보호막도 올려주게 됩니다. 내려가가지고 카오스 면역 찍고, 지능 찍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혈서 이거 찍었는데, 이게 생명력이 좀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에너지 보호막 올려주니까 찍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문 피해 억제랑 레테의 그늘까지 찍어줬습니다. 레테의 그늘 찍어줌으로써 지속 피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게 상태 이상 지속 피해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속 피해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레테의 그늘은 진짜 굉장히 찍을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노드고요. 이걸 찍음으로써 우리가 힛딜에도 강하고 지속 피해에도 강한 이제 완벽한 빌드가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혼해춤까지 찍어줬고요. 혼해춤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이제 노드인데 회피를 쓴다는 가정하에서는 무조건 찍으면 손해는 안 보는 노드예요. 엄청 좋아요. 이것 때문에 생존율 엄청 높아지고요. 에너지 보호막이 그냥 막기만 해도 차는 경지에 올라갑니다. 비오의 오로라를 안 써도 비오의 오로라 효과를 내는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 올려주는 노드 찍고, 지능이 이제 회피 증가 노드를 찍어주면 됩니다. 이 숙련의 이 지능이 회피 증가를 찍어주면은 여기 이제 마법사 파멸 있잖아요. 민첩이 회피의 보너스를 못 얻은 대신에 민첩을 주문 억제로 바꾸고 대신에 지능으로 회피 증가를 얻는, 이렇게 찍게 되는 거고요. 이걸 찍으면은 회피가 2만 정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노드기 때문에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가서 감시자의 눈이랑 그리고 이제 주입, 건능 충전 최대치, 건능 스태킹이니까 건능은 당연히 찍어야죠. 감시자의 눈, 이 단련을 영향받는 동안 명중한적 하나당 에너지 보호막 획득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맵모드를 안 가려도 됩니다. 왜 맵모드에서 재생 불가 이런 거 걸리면은 에너지 보호막 흡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에너지 보호막 흡수 불가 맵도 이거로 흡수가 돼요. 획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다른 개념이라서, 그래서 맵모드를 안 가리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에요. 한 20D, 25디바인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좀 더 커런시를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이 단련의 영향을 받는 동안 주문 피해 막기를 올려주는 옵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옵션이 달려있는 걸로 사시면은 한 150디바인 정도 주고 사셔가지고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세팅이 주문 피해 막기가 3%가 모자라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피 숙련 아까 얘기했나요? 갑옷이 제공하는 회피 100% 증가, 이거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쪽으로 가서 이제 지능 숙련을 찍었어요. 지능 숙련을 찍으면은 에너지 보호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게 에너지 보호막 때문에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서 또 이제 건능 충전 태제치를 올렸습니다. 주얼은 이제 황제의 숙련을 썼는데, 이게 저번에 하던 빌드에서 썼던 거라서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필요 없고요. 에너지 보호막 8% 증가하는 주얼에 치명타 피해 배율 그런 거 달려있는 주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능 달려있고 에너지 보호막 8% 달려있고 치명타 피해 배율 달려있고, 그런 거 쓰면은 그냥 비슷하게 효율이 나와요. 근데 얘 황제의 숙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찍으면 한 에너지 보호막이 한 400 오릅니다. 400. 이게 보시면 찍고 안 찍고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주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가가지고 주문 피해 막기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피해 막기 챙기면서 이게 시전 숙련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격렬함 최대치 플러스 1을 찍으면은 피해가 20% 증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전 숙련의 격렬함 최대치랑 이 핵심 조준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 찍어주시고, 여기 에너지 보호막 찍었고요.
에너지 보호막 숙련은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 기절 한계치 추가됨. 이제 기절 면역을 못 챙기기 때문에 오컬티스트가 아니라서, 그래서 기절 한계치 추가됨 이걸 찍게 되면은 기절에 걸릴 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게 에너지 보호막 숙련, 또 다른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건데, 투구로 에너지 보호막 10%, 100% 증가. 이게 이제 460 올려주는 비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숙련도 찍어주시면 좋죠. 어둠의 심장까지 찍어줬고요. 카오스 숙련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우버보스들이 에너지 보호막을 가진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 보유한 적한테 카오스 피해 10% 증폭을 찍거나, 아니면은 위축 15개 유발 5% 확률로 이거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이제 주문 피해 막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도 올릴 겸 주문 피해 막기 이렇게 찍었고요. 여기도 숙련 노드, 이걸 제가 포인트가 모자라서 안 썼는데, 치명타 피해 배율,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10당 치명타 피해 배율 찍어주시면 딜 많이 올라가고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상상의 벽이랑 마법사 사냥꾼 다 주문 피해 막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쓰시려면은 이제 마법사 사냥꾼, 상상의 벽, 마석 항체 이거 3개 달려있는 거 사시면은 이렇게 주문 피해 막기 여기서 14%또 챙길 수 있죠. 이제 주얼은 숭고한 환영,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200 디바인 정도 할 거예요. 이제 건능 스태킹이기 때문에 건능 최대치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단련 효과 증가 때문에 이제 에너지 보호막도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정점 모드, 네, 당연히 이제 격렬함 쓰는 핵심 조준 보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점 모드는 거의 그냥 필수로 따라오죠. 이거 쓰면은 얘도 굉장히 효율적인 주얼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대충 설명이 끝났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POB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용병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용병이 제가 지금 은총이랑 그 거미의 위상 달린 용병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하자가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좀 아쉬운 게, 이제 역장 용병 같은 경우에는 딜이 막 3배, 4배 뻥튀기 되잖아요. 근데 이게 카오스 데미지다 보니까 역저항을 못 쓰는 게 유일한 흠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리그에 용병이 없다면은 그만큼 이제 OP 빌드가 되겠죠. 이게 그대로 살아있다면 말이죠. 아무튼 이제 은총 용병은 이제 매핑할 때만 쓰고 있고요. 여기 따로따로 달린 건 구했어요. 이 거미의 위상 용병도 이제 구해는 놨는데, 이제 거미의 위상 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전 할 때 쓰면 되겠죠. 이제 페누무스 연막 갑옷이 이제 모든 저항 감소가 카오스 저항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방사돌기도 거미줄이 하나 더 추가돼서 받는 피해가 더 증가되고요.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역시 아쉽게도 2개 달린 용병이 아니기 때문에 은총만 있는 용병만 이렇게 매핑해서는 쓰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덧없는 자의 의복 써가지고 치명타 옵션이 많이 붙잖아요, 매핑할 때 보면은. 근데 그 이제 치명타 옵션을 무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작 속도가 기본 수치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뭐 냉각이나 아니면 뭐 기타 자잘한 뭐 이동방해 그런 거에 면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절망저주 걸리는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절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쓰면은 훨씬 많이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의 사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목걸이에 타락 옵션으로 추가 저주 1개 가능, 그걸 껴야 돼요. 근데 그걸 끼더라도 가격이 비싼 것도 비싼 건데, 그걸 끼더라도 내가 직접 절망 저주를 셀프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제 용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쓰면은 효과가 2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직접 쓰는 게 DPS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갑 같은 경우에는 세약화 저주 걸어주는 장갑 아무거나 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극한의 혐오를 써야만 이 세 개의 내가 쓰는 시간의 사슬까지 해가지고 세 개의 저주를 발동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물리피해가 좀 아프니까 카오메 속박도 껴줬고요. 그리고 이제 투구에서 카오스 저항 감소 올려주는 투구 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목걸이도 중요하죠. 목걸이도 이제 운명의 저항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끼면은 용병이 그냥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운명의 저항을 끄고 있는데, 희망의 등불 써가지고 오라가 좀 이제 얘가 좀 멀어져도 오라가 안 끊기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은총이랑 그 거미의 위상 달린 용병을 구하면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핑할 때 이거 끼고 보스전 할 때는 이 페누무스의 연막을 끼는, 그러니까 우버보스 같은 거 잡을 때는 페누무스의 연막을 끼는 게 훨씬 DPS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빌드다 보니까 커런시를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거의 1200 디바인 정도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이 어쌔신 금단의 의식을 하실 경우가 있을 거면은 좀 저렴하게 이 어쌔신 금단의 의식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중독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독으로 쓰면은요, 세팅을 대충 해도 도트캡이 나와요. 굉장히 이제 중독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치명타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100%에 이 완벽한 고통까지 찍어주면은 도트캡을 굉장히 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빌드업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중독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이 선도자의 상징 이게 좀 비싸거든요. 얘가 100디바인 언저리예요. 근데 이 선도자의 상징 대신에 이게 20디바인 정도죠. 이걸 끼게 되면은 고통의 전령이랑 이걸 쓰게 되면은 훨씬 저렴하게 빌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도자의 상징 가격도 아낄 수가 있죠. 걷는 충전 최대치도 여기서 얻을 수 있죠. 걷는 충전 최대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없어도 돼요, 이거. 왜냐면은 이제 도트 딜로 갈 경우에는 걷는 충전이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보시면은 호전적인 신념에 도미누스 이걸 끼고 있는데, 도트 데미지는 이 주문 피해 증폭을 안 먹거든요. 이것도 안 끼면 그만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트 데미지로 하면은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이버의 통합이라는 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30하우스예요. 굉장히 저렴하죠. 이게 훨씬 가성비로 쓸 수 있는 투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150 디바인 들여가지고 이런 투구를 사기 싫다면은 이버의 통합에다가 걷는 충전 컬업되어 있는 거 쓰시면은 엄청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공허의 응시는 카오스 저항을 20% 감소시켜요. 그런 옵션이고요. 그래서 이보의 통합에 걷는 충전 DPS적인 부분에서는 좀 엇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성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라카이의 고리는 당연히 그냥 일반 버전으로 사시면 되죠. 에너지 보호막만 좀 높은 걸로 뭐 그런 걸로 쓰시면은 얘도 25디바인 정도 하거든요. 비싸요. 무한의 속삭임도 에너지 보호막을 조금 이제 타협을 하면은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갑옷 같은 경우에도 주문 피해 억제랑 막 지능 막 회피 막 이런 게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비싼데, 이게 200딥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서 주문 피해 억제를 포기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지능 옵션 없고, 아니면 회피만 4,000에 에너지 보호막 400 달려 있고, 이러면 한 10딥 20딥에서 이제 갑옷도 옵션 타협 하면은 10에서 20딥 정도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법사의 피도 그레이븐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울레샤 하면은 근데 이제 적분을 챙기기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저항 달린 허리띠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저항 허리띠 쓰셔도 되고요. 비싸야 2디바인 정도 하겠네요.
이게 건능 달려있는 게 2디바인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렴하게 쓸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보호막 컬업된 게 한 16디바인인가?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의 숙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얼 쓰시면 됩니다.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 달려있는 일반 주얼에 뭐 치명타 피해 배율, 뭐 지능 이렇게 달려있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의미의 빛은 솔직히 말해서 있고 없고가 엄청 커요. 의미의 빛 하나에 애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게 에너지 보호막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의미의 빛은 웬만해선 구하면 좋겠지만 얘가 120디바인입니다. 만약에 의미의 빛 없으면 역시 에너지 보호막 그냥 주얼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5차 주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죠. 50카우 쓰면은 주고 삽니다. 그리고 뭐 압도적인 악이 불경한 촉 안 달려 있고 그냥 압도적인 악이 달려 있는 스킬 군주얼만 쓰면은 얘도 저렴하고요. 이렇게 가격을 좀 저렴하게 쓸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련의 이제 에너지 보호막 획득이 20디바인인데 얘는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는 웬만해서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걸 가지고 다니면 생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이제 맵모드를 거의 안 걸러도 됩니다. 이걸 끼게 되면은 이제 보조잼도 좀 바꾸고 하면은 중독 빌드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식이 없다 이러면 그냥 좀 돈 많이 모아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제 트릭스터 중독 금단 같은 경우에 이제 젤뚜님이나 아니면 팬님도 이제 엘리멘탈 중독 금단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 보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이제 어쌔신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이제 되긴 하는데 제가 가이드를 따로 못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이제 롤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롤체 준비해서 또 마스터 달려야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이제 급하게 영상을 좀 올린 감이 없잖아 있네요. 800민의 어쌔신 금단의 의식 빌드였어요.